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 영향 덕분인지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배트맨 2부 통해서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목요일, 금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회작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칸에다가요. 샵 0082번 적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띄고 박현욱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미국 시장이나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매일 정리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정보들 들어오셔서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갈수록 좀 약해졌잖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카톡방에 올리는 걸 우리 도앵커가 다 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열심히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장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환율이 보시면 1,200원대 장중에 달러당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화 환율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위기, 예전에 제2 IMF 환율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환율은 이미 중국의 달러당 위안화 환율하고 굉장히 많이 민첩하게 연관이 돼 있으나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1달러당 7위안을 포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환율만 약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험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달러당 1,200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국 위안화도 같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다시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시적인 지표상으로 위험은 없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오늘 뭐 급속하게 대구 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예전에 학습 효과를 보면 V자 반등은 지금 다시 이제 한 번 더 내려갈 위험이 있으니까 W 반등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항상 전염병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종목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주식과 현금을 자산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확진자들이 국내에 대거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율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험 심리가 조금 이제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꺼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들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장을 이끌었던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소영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글로벌 경제 시장에 위험을 가함에 따라 지난밤에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시사하면서 우리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에 있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수혜를 입는 듯 했으나 장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확진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또 정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0.67% 하락해서 2195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지지선이었던 2200선을 조금 벗어난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순매수에 동참해주는 듯 했으나 기관의 금융투자가 강하게 매도하면서 결국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46% 떨어진 6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를 펼치면서 지수의 하방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마스크주의 랠리가 잠시 줄어들고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그리고 한국 알콜과 같은 이런 손소독제 관련 에탄올주들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밤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또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주들이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종목별로 다양한 모멘텀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했던 종목들을 상승을 해줬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소독제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염 진단키트 테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가 코로나19 전용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회사는 이 진단키트를 중국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남양시에 있는 제1인민병원으로부터 이 진단키트를 공급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 내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지금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랩지노믹스가 이 중국 거래처를 뚫는다면 아마도 올해 실적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국 외에도 전 세계 확산을 대비해서 다른 해외 거래처까지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랩지노믹스가 29.44% 상한가 도달하면서 종가 1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이 수소차 관련 업체들이 지금 주가 상승폭이 전기차보다 더 강하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요, 수소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린 수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서 수소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소차 시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도래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관련주 중에서도 이 두산 퓨얼셀이 2년 연속 신규 수주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4.62% 올라서 종가 8,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두산 퓨얼셀의 우선주 역시 6%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네, 또 오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항암제 등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메드팩토가 개발 중인 벡토서팁이 췌장암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번 전 임상시험은 신약인 벡토서팁과 또 항암제인 오니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동물 실험이고요. 임상 결과에서 이 암의 진행과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효과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메드팩토가 11.33% 올라서 종가 5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지금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조금 손실이 적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영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주 중에서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어제 시청자분께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잘 갔다고 하니까 좀 이익을 보고 나오셨는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들 저희가 자세히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시장 이겨내는 것보다는요. 위원님께서 목표가랑 손절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심리적으로 왠지 든든한 내 편이 있는 것 같잖아요.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문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 가보죠. HFR 들어와 있습니다. 36,000원에 50% 담았습니다라고 415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50%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 이분 한 번에 담으신 건지 아니면 담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서울경제TV가 아주 내공이 높습니다. 아, 주도주 그러나요? 얘기하고 가시고 예, 주도 업종 얘기하시고 저는 굉장히 서울경제TV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분도 지금 36,000원에 사셨는데 이거 주도주잖아요. 그렇죠? 5G 통신주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첫 번째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주도 업종 중에서 지금 대장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을 샀어요. HFR은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그 하반기에 5G가 굉장히 주도를 했던 업종이에요. 대표적으로 KMW, 오이솔루션 후송하는 종목인데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주봉이나 월봉을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죠? 주도주, 주도 업종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지금 제가 이제 주봉을 보고 있는데 월봉을 보시면 지금 39,000원 넘었거든요. 저는 이게 5만 원 이상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5만 원 이상부터 차익을 좀 하시라. 항상 랜드마크 가격대로 5만 원대나 혹은 자릿수가 바뀌는 10만 원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그 5G 전반적으로 어떤 주도 업종을 뺏기기 전까지는 저는 주도 업종은 손절매를 좀 하시지 말고 비중을 차익 냈을 때 비중 좀 적극적으로 줄여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비중이 좀 50%셔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5만 원 가기 직전에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 비중을 뭐 한 3분의 3, 33% 정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비중 좀 줄여서 33% 이 정도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5만 원 이상으로 5만 원 이상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10%씩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수익 중이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도 업종의 주도주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을 하는 게 좋겠고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수익은 챙기시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KMW 55,800원. 55,8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30% 정도?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저번에 한번 매도했다가요. 네.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다시 매수했어요. 일주일 전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KMW도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았던 것처럼 5G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계속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고 있어서 네. 어떻게 앞으로 좀 봐야 될지.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위원님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5,800원. 예전에 그 사실 때는 수익 얼마 정도 보셨어요? 사고 팔고 하셨을 때는?
그때도 47,500원에 매수해서요. 네. 53,000원인가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뭐 한 20% 정도 수익 나셨네요. 네. 네네네. 네,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 업종 쪽에 있어서 저는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근데 KMW는 조금 안타까운 게 실적 발표를 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작게 나와서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쇼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고, 이제 사실은 작년 2019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1등주,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오히려 반도체나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1등의 그 탄력을 조금 빼앗긴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제 항상 주봉이나 월봉을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봉, 월봉의 지금 중심선을 하회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5G가 이제 막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출시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쪽에는 이제 막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차익 실현해야 된다, 뭐 추세가 뺏겼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고점 8만 원인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지나고 나서 W자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정고점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역사적 고점인 8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려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나머지 70% 가지고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도 업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뭐 그 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할 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손절가와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거를 손절을 해버리면 뭐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에 맨날 손절만 하다 보면 나중에 계좌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투자할 때는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고 비중이 좀 많으셨을 때는 버티시고요. 혹은 단가 낮추기를 하시고요. 단가 낮추기라고 하면 올라갈 때 조금 덜어내서 내려갈 때 조금 사주는 거예요. 동일한 수량을. 그렇게 하시면 매입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다행히 이제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버티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도주가 아닌 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비주도 종목들은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인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주도 업종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비중을 줄이지 말고 단가를 낮추는, 수량은 유지하되 그런 전략을 좀 쓰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MW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해 드렸고, 손절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네, JW 중해제약이요. JW 중해제약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32,200원에 20%입니다. 32,200원에 20%면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거 아주 비싸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했어요. 반복을 막 하셔서 지금 남은 게 요거예요? 4만 원대에 샀더니. 아이고, 마음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죠? 예. 아주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4만 원대 샀는데, 밑에서 물 타서 조금 팔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32,200원이 됐어요. 한 뭐 2, 3년 전이세요? 2, 3년? 2, 3년 전은 안 되고, 그 좀 내려올 때니까 작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면 1년 정도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아니 이게 요새 조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뭐 수액주사인가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오늘도 29,350원까지 갔는데 네, 네,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약간 손해보고를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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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약주는 네. 지금 예전에 이게 지금 2016년도 말에 굉장히 다른 제약주들이 다 꺾일 때 가장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을 폈던 종목이 JW 중해제약이에요. 다른 제약주가 다 꺾였던데 이제 네. 그게 이제 2016년도 말에 너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JW 중해제약 관련된 그 회사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을 늘리지 마십사. 왜냐하면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 전통적인 그 신약을 개발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외국인도 네.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비중을 첫 번째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반등하면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단가 낮추기를 좀 하셔서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네, 이게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그쪽은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쪽은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했죠? 좋게 나왔어요. 네네. 작년보다 연간으로 더 좋게 나왔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핫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JW 중해제약 같은 전통적인 신약을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화학 신약을 개발하는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제약주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네. 이러한 제약주들을 높게 밸류에이션 쳐졌던 시기는 2년 반 전인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2년 반 전에는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라이선스 아웃에 굉장히 우리나라 바이로메드처럼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회사들이 많은 밸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또한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손절하지 마시고 10% 정도 가져가십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단가를 조금 낮춰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어들고 대신 다음 상승장에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다시 비중을 늘려서 이 종목을 잃지 마시고 가져가시면서 계속 지켜보시고 거래량 지켜보시고 회사의 중요한 펀더멘털 뉴스 따라가시고 이게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일이라도 29,000원 넘어가면 그냥 반은 팔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미 비중이 많지 않고 조금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뭐 내일 안 넘어간다고 조금 올라간다고 파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작은 비중으로 그 자금이 많으시는 워런 버핏도 분할 매수 매도 하거든요. 우리도 분할 매수 매도 해야죠. 그렇죠. 다 10% 줄인다고 해서 뭐 내일 조금 올라가는 다 팔지 마시고 10%를 줄인다고 하시면 올라가는 날마다 10분의 1씩 줄이면 5일은 걸리겠죠. 네네.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올라가는 날마다 조금씩 팔면 기분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매도하십사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호재는 없는 거죠? 지금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조금만 줄입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3만 원 넘어갈 때 그 무슨 수액주사인가 그것 때문에 3만 원이 넘어가졌었거든요, 그때. 저도 사실은 JW 중해제약 그 관련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전에도 저도 했었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중에서 딴짓 안 하고 R&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호재들이 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다른 종목, 그렇죠? 제가 가끔 종목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하시고 너무 여기에 애착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조금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JW 중외제약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꼭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위원님?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이거 없애고요.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여쭤보시면 더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 한국 BNC 가지고 있습니다. 2,390원에 10%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 BNC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장품, 미용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2,390원이면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2,100원대 지금 초반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빠져나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갖고 가고 싶으신 건지 문자라서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종목 만약에 들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 BNC는 보니까 시총이 986억 원 정도 되는 1,000억 원보다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 PER이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나서 0으로 나와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자, 지금 되도록이면 지금 화장품 부품주인데 물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30분, 40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 다시 우리나라 화장품 대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총이 1,000억 미만 종목이어서 조금 좀 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귀중한 돈인데 우리 시청자님의 귀중한 돈을 남들이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이하는 잘 매입을 안 해요. 1,000억 이상 정도 돼야 적극적으로 자기 포트에 편입을 하거든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도 좋아 보이고 좀 검증된 주식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 BNC라는 화장품 종목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앵커도 주도 업종, 주도주 얘기하듯이 지금 화장품주가 주도주냐, 화장품주의 영업이익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물론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효과인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2, 3년 전에 그렇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거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가격은 지금 그렇게 잘 잡으셨고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자, 주봉을 보고 있어요. 거의 지금, 자,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자, 바닥을 잇는 이 라인, 서포트 라인이 지금 거의 2달 정도를 버티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음봉이 나긴 했지만, 버텨볼만 하다. 되도록이면은 비중도 작고,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가져가 보자. 그래서 대신에 비주도 업종일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라. 그래서 정고점인 2,700원, 800원 정도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BNC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이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들로 보유하시다가 수익 나시면 나오셔서 그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MS 오토텍. 네. 예, 7,150원에 20%예요. 7,150원이면 아유 높게 물리셨네요. 그죠? 예. 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한 열흘 정도? 예, 한 20일이나 열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그냥 여기 방송 보고 전문가들 좀 추천하길래. 아유, 주변에서 좋다 그랬구나. 아침에 동시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으세요. 7,150원이시면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에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날짜는 아, 정확히 그러시군요. 예, 모르겠는데. 지난달 정도. 네. 예. 아, 이거를 저는 아직 버텨볼만 하시다. 지금 물론 이제 그 장이 흔들리니까 제가 지금 항상 짧게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봉을 보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출렁출렁 해 보여서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쵸, 거의 지금 12개월 정도를 저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역사적인 고점을 볼까요? 네, 지금 2013년도에 8,000원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악재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씀드리면 주도업종 주라 그러면 제가 좀 목표가를 높게 드리고 끌고 가시면서 끝까지 수익 많이 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MS 오토텍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8,000원 되면 적극적으로 좀 청산 이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7,150원에 사셨는데 6,000원 조금 내려가신다고 해서 바로 비중을 하면 비중이 많아져서 대응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중을 더 사시는 거는 손절매보다는 5,000원 더 내려가시면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보태셔서 단가를 낮추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네. 이 그 회사 재무구조 이익 나는 거 그런 거 매출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PBR이 2.05%, PER이 48%예요. 그 어지간한 회사들이 아까 이제 이전번에 KMW조차도 작년에 적자가 나서 PER이 제로로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MS 오토텍은 작년에 이익도 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유보 이익에 의해서 순자산 가치를 따지는 PBR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 2.05%여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이 정말 안 좋아서 내려갈 때마다 과감하게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회사가 밸류에이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빨리 사지 마시고 5,000원 밑에 가서는 좀 사시는 전략으로 조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 그 점들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한번 문자로 건너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자랑하려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22,8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셔서 제일 궁금한 게 언제 이제 매도를 할까 이것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수익 나고 계시니까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아, 네. 22,800원, 22,800원 하셨네요. 네, 22,800원. 아,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2개월 전에도 사셨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설경제 TV에 내공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앉아서 쿠팡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결제 관련된 결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역사적인 고가를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펀더먼털이 똑같다고 했을 때 NH의 인수되기 이전에 지금 38,000원 갔었어요. 자, 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생기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지금 결제 관련주들은 점점 전통적인 마트가 없어지고 사이버 결제로 되는 쿠팡 쪽, 이마트조차도 쓱닷컴 쪽으로 해서 지금 배송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도 맞고 시류도 맞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재도 맞았기 때문에 조금 세게 보자. 역사적인 고점인 적어도 4만 원을 좀 넘게 보자. 그러면 30% 넘게 나는데 저는 4만 원부터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위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과열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시지는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목표가는 4만 원 근처에 가실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벌써 뭐 한 20% 나셨는데 한 30% 더 나시면 주도주에 속했기 때문에 50%대부터 좀 수익 많이 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때부터 다 팔지 마시고요.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좀 끝까지 많은 수익을 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하나씩 받아보는 투자 팁 강의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어떤 또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가끔 저보고 미국 시장을 왜 자꾸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 ETF라고 하면 ETF를 투자하는 사람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집행을 하는 게 지수의 종목을 코스피 200을 살 수가 없으니까 코덱스 200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을 때 와서 200 종목을 나눠서 하지 않고요. 그냥 코덱스 200이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ETF를 코스피 200 정도를 추정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강하고 어떤 주식이 강한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미국에서 주도 업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이 있고 편입 안 되는 종목이 있듯이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테슬라라는 종목은 S&P 500 지수의 S&P 100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나스닥에는 상장이 돼 있어서 나스닥 상위 시총 100 종목을 소트를 해보면 최근 1년 중에 가장 상승이 큰 종목이 테슬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2차 전지의 대장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하면 연간으로는 아직도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지만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수익을 내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쳐다보고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만 쳐다볼 거냐? 또 다른 종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말씀드렸지만 S&P 500은 편입돼 안 되어 있지만 S&P 100이나 S&P 1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의미 있는 업종의 상위 종목 중에서 1년간 수익률이 좋았던 그 종목을 보면 1등은 애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분류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의 1등주는 애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휴대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보시고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처럼 굉장히 주가가 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달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사가 큰 미국에서도 이러한 게 있었는데 다우지수는 업종의 30개 대표적인 30개 종목만 모아놓은 지수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지수인데 다우지수가 그 달에 마이너스 5.8% 이상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V자 반등을 해서 결국에는 플러스 양봉으로 끝나는 달이 있었어요. 다우지수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보통 평달 다우지수에 비해서 어떻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V자 반등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 혹은 3개월 후, 6개월 후 어떻게 될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전염병이나 테러, 전쟁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지금 다우지수가 1926년부터 40년까지예요. 빨간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 점이 뭐냐 하면 다우지수가 예전에도 상승일 때도 급락했다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락일 때도 급락했다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하락장에만 십자가 정도 얕은 양봉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일 때도 있고 상승일 때도 있고요. 옆으로 횡보할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20년대, 30년대, 30년대는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이라 그래서 대공황의 시기였었죠. 1940년대도 있었고요. 자, 70년대로 와보면 7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도까지는 거의 30년 동안 다우지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텐데 거의 6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그렇죠? 거의 30년 동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갭 다운을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 적은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도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약간 플러스로 끝났던 그 달은 보면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면 그 반대였어요. 뭐냐 하면 약간 플러스 5.8% 이상 빠졌다가 V자 반등을 냈던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1.2, 3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3.1,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0.6, 12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1.5였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변동성이 커진 그 다음 달은 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자,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좀 퀀트 쪽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이라는 거는 10개를 나눠서 숫자로 10개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미디언이라는 숫자는 중위의 수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운데 거를 쪽 집어낸 거야. 평균과는 좀 다른 중위의 수죠. 중위의 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플러스가 변동성이 컸던 달, 마지널리하게 플러스가 끝났던 달 6개월 후에는 대부분 플러스가 났던 적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수익이 난 적이 제대로 없고요. 확률적으로도 3개월 그렇게 변동성이 컸어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확률적으로 50%, 3개월 때는 53%가 수익이 났지만 그 다음에는 51%, 그 다음에는 55%지만 12개월 후에 보니까 100개 중에 46개월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1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12개월 후에 월간 변동성은 컸었죠. 근데 이런 변동성이 아닌 평월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했다가 올라왔던 V자 반등을 하지 않았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다우지수의 거의 지금 뭐 한 8, 9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한 달 수익률은 플러스 0.6, 석 달 수익률은 1.8, 6달 수익률은 3.6, 12개월의 수익률은 7.5거든요. 그래서 급속한 어떤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빠졌다가 회복을 해서 플러스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 3개월, 6개월, 12개월은 확률적으로는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미국 시장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주도 업종 주도주가 뭔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실질적으로 52주 신고가는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신고가를 치는 업종이 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말 52주 신고가 치는 종목을 데이터를 받아서 업종별로 소트를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이게 절반 이상이 지금 이쪽이 IT 반도체 서비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IT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라 IT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KG 이니시스, 비트컴퓨터, NHN 한국사이버 이제 다 IT예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52주 신고가 중에 금융업종이라고 빼놓은 것도 이게 스펙이 많아요. 그렇죠? 동부 스펙, 신한 스펙, 하나 스펙. 사실은 스펙이기 때문에 금융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52주 신고가,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이제 주간으로 매일 체크를 해보는데 여기서는 한 60%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7, 80%가
IT 반도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이에요. 이 업종들은 목표가를 높게 보고 조정을 받아도 손절매보다는 오히려 많이 내려가면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업종들 중에 몇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아마 52주 신고가를 조회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왔던 종목이 또 나와요. 나왔던 종목이 또 나오고 자 오늘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S20하고 지금 제플립이 나오는데요. 제플립에 제가 아까 매장에 가보니까 제플립은 아직 재고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주문하면 바로 배송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플립의 가장 큰 게 뭐죠? 힌지예요. 지금 폴더블 폰 초판보다 지금 제플립이 약 10배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모토로라 지금 똑같은 폴더블 폰보다 삼성 제플립이 기술이 좋은 게 20만 회를 접었다 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KH바텍이 공급하는 힌지가 더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KH바텍은 공시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3조라고 이렇게 빵 터뜨려 놨는데 구체적으로 제플립에 들어가는 힌지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고 앞으로 더워질 것입니다라고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자, KH바텍이 예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지금 2014년도에 한국형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매출은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300억, 400억 정도를 했는데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약 1.3조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다이캐스팅, 머시닝, 드로잉, 몰딩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스탬핑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림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탬핑이 뭐냐?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휘어지지 않도록 지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알로이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부품에 맞게 아주 굉장히 박판 재질을 이용해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표면 처리 기술까지 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그 케이스나 힌지 단품에 아주 오차가 없도록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모토로라 폴더블 4보다 삼성전자 제플립이 더 그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게 보시는 게 우측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모션이라고요. 휘어지는 거예요. 슬라이딩은 미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세 개 중에 좌측 아래쪽인데 빨갛게 돼 있는 게 이제 이게 휘어지는 이 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으로 이걸 만드는데 매출액은 이 KH바텍이 힌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FPCB도 조금 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캐스팅, 마그네슘 캐스팅도 하는데 자, 주요 부품은 자, 여기서 LED는 지금 자꾸 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FPCB가 약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IT 제품이라고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40억. 작년에 300억 했는데 3분기까지 공시한 게 거의 작년에 2배 정도 했어요. 기타 IT 제품이라고 했지만 밝히진 않았지만 이게 플렉서블 제플립에 들어가는 힌지거든요. 근데 힌지 들어가는 게 원료가 비싸면 안 되는데 원료가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원재료 가격을 봤더니 원재료 단가가 자 작년, 재작년, 올해 봐도 킬로그램당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이 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지 않고 힌지 가격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 종목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3부에도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고민 해결하러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